수강생 여러분, 오늘 3월 8일 유교학원 개강 후 두 번째 수업이 되겠네요. 지난 시간에 그 한 학기 수업에 대한 개요, 그리고 파트 1의 앞부분 이렇게 공부를 했고, 오늘은 이제 파트 1에 있는 그 나머지 부분들을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우는 내용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 카본의 세 가지 코벌런트 본드를 만드는 형태, sp3, sp2, sp. 그게 가장 핵심이 될 것 같고요. 물론 일반학 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 코벌런트 본드를 만드는 기본적인 이론이 현재 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그 이론은 아주 그렇게 개념은 간단하기 때문에 소개를 해주는 그런 정도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카본의 특성을 이제 1800년대 후반부터 그 기기 분석 설비가 정말 열악했겠죠. 지금은 최첨단 분석기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가속기를 통해서 애톰 단위의 그 구조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은 있지만 이 거의 130년, 140년 전에는 이런 분석을 기계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어떤 과학적인 창의력,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단순히 상상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과학적인 근거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카본은 테트라베일런, 즉 4개의 코벌런트 본드까지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걸 이제 처음 케클라우 쿠퍼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카본이 4개의 코벌런트 본드를 하게 되면 3차원 공간적으로 보면 어떤 특정적인 3차원 입체적인 공간을 가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뒤에 이제 그림이 나올 텐데요. 이런 카본이 4개의 코벌런트를 가지고서 3차원적인 구조를 갖는 것을 우리가 테트라헤드론한 그런 단어를 써서 지금부터 이제 유교학에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림 모양은 이 다이아몬드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모양을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테트라헤드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카본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여기 이제 선이 세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직선으로 있는 게 2개가 있고, 카본과 하이드로젠, 카본과 하이드로젠. 요거는 카본, 하이드로젠, 요 3개는 하나의 평면에 존재를 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동일한 평면에 존재를 하고 있다. 카본, 하이드로젠 2개.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는 4개의 본딩을 하고 있고, 하나 본드는 이 점선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는 평면으로부터 세 번째 하이드로젠은 여러분들의 눈에서부터 뒤쪽, 반대쪽에 위치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반면에 이런 표시로 되어 있는 거, 요 하이드로젠은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하이드로젠이 여러분들 눈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뒤쪽과 튀어나온 2개의 본드가 있기 때문에 3차원 공간을 차지하는 테트라헤드롤한 그런 특성을 나타냅니다. 이게 이제 카본의 4개의 코벌런트 본드를 하게 되는 테트라헤드론에 대한 지금까지 이게 정확하게 맞다 하는 것이 테트라헤드롤한 카본 애톰의 특성을 소개를 했고요. 자, 이제 코벌런트 본드를 만드는 2가지 이론 중에 첫 번째, 이게 이제 주로 오늘 소개를 많이 할 거예요. 본딩 시어리 중에서 코벌런트 본드를 만드는 거, 사실 지난 시간에 이제 정의를 내렸고, 코벌런트 본드는 2개의 애톰 간에 일렉트론을 어느 한쪽이 다 뺏어가는 게 아니고 쉐어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코벌런트 본드, 혹은 한글로는 공유결합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일렉트론은 쉐어링을 합니다 하는, 이게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런 그 코벌런트 본드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은 이 애톰은 코벌런트 본드를 만들어요. 어떤 이유에 의해서? 코벌런트 본드를 만든 그 산출물, 프로덕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컴파운드는
본드를 만들기 전 두 개의 각각의 애톰보다 에너지 레벨이 more 스테이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안정한, 애톰보다 더 안정한 몰레큘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이론이 있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이론, 밸런스 본딩 시어리가 되겠고요. 이때 이 애톰은 가장 최외각 일렉트론 쉘, 가장 밖에 있는 일렉트론, 여기를 8개까지 채울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게 옥텟 룰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를 우리가 밸런스 쉘이다 라고 정의를 내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좀 전에 설명을 했고, 이 코버넌트 본드 말고 아이오닉 본드는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즉 캐타이온 혹은 애나이온을 서로 두 개의 애톰이 각각 띄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나이온을 띄고 있는 애톰은 캐타이온 플러스 차지를 띄고 있는 애톰으로부터 일렉트론 아예 다 가져와 버리는 거죠, 자기한테. NaCl 같은 경우, 솔트는 소디움 플러스 크로로 마이너스, 이게 아이오닉 본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소디움은 하나 있는 일렉트론을 크로로 할로겐 쪽으로 뺏긴 것이고, 크로로는 한 개가 부족한 최외각 전자에서 그 일렉트론을 소디움으로부터 아예 가져와 버리는 것이죠. 그런 게 이제 아이오닉 본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유효하게서는 99% 코벌런트 본드에 대한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몰레큘은 이게 당연한 이야기가 있죠. 뉴트럴 한 것은 이제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안 띈다는 이야기고, 왜 코벌런트 본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죠. 자, 그런 애톰들이 모여서 held together, 모여서 만드는 것이 몰레큘입니다. 것이고, 자, 요 구조를 이제 우리가 종이라든지 손으로 쓸 때 이제 종이에 이렇게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요, 컴퓨터로 해서. 자, 그럴 때 이제 주로 쓰는 게 이제 뒤에 보면 마지막에도 나오겠지만 컨덴스드 스트럭처 혹은 퀘큘러 스트럭처, 그 다음에 또 그거에 한 중간 정도 되는 조금 더 심플하게 쓰는 그런 방법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퀘큘러는 이제 라인을 이용해서 그 본드를 나타내는 것이고, 일렉트론 하나하나를 도트, 점을 가지고서 보여주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그런 작성 방법이죠.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이제 루이스 스트럭처라고 해서 좀 활용을 했지만, 지금은 그 일렉트론의 숫자가 꼭 잘 보여져야만 되는 그런 아주 제한적인 그런 환경에서만 일부 이 구조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를 이제 보면 위에 가 보면 루이스 스트럭처, 아래쪽에 보면 퀘큘러 스트럭처예요. 자, 이렇게 일렉트론 하나를 점으로 다 표기를 하는 게 되게 번거롭죠. 쓰기도 되게 힘들어요. 이런 루이스 스트럭처보다는 퀘큘러 스트럭처가 그래도 훨씬 편한 것이죠. 그냥 선으로 이렇게 하면 되죠. 두 개에서 이제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의 싱글 본드는 두 개의 일렉트론을 쉐어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알았죠? 자, 요거는 다 공통사항이에요. 여기 있는 싱글 본드는 각각 두 개의 일렉트론을 이 나이트로젠 하이드로젠이 두 개의 일렉트론을 쉐어링을 하고 있다. 요거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카본이 4A족에 소속이 되어 있고, 나이트로젠은 5A, 옥시전과 설퍼는 6A, 그리고 할로겐은 7A, 그리고 하이드로젠은 1A, 이렇게 해서 최외각 전자의 숫자에 따라서 옥테인 룰을 채울 수 있는 그 본드의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컬럼들이 결정이 되는데요. 자, 이제 그 이야기가 잠시 나오겠네요. 코벌런트 본드를 과연 몇 개를 만들 수 있느냐? 그게 4A, 5A, 6A, 7A에 결정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 코벌런트 본드를 만들 수 있는 숫자는 그 애톰이 옥텟 룰을 채울 수 있는 추가적으로 꼭 채워야 되는 8개의 일렉트론을 채우는 것이죠. 그 숫자만큼이 바로 코벌런트 본드의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additional valence electron이라 하면 가장 안정한 8A족에 해당되는 특성을 나타내겠죠. 옥텟,
8개의 최외곽 전자를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그 숫자만큼이다 하는 것이죠. 카본은 4a족이기 때문에 밸런스 일렉트론의 2s에 2개, 2p에 2개, 전체가 4개예요. 그죠? 따라서 4개의 일렉트론이 부족하기 때문에 4개의 본드가 코블런트 본드가 가능합니다 하는 것이고, 일렉트론이 하나 더 많은 나이트로젠 같은 경우는 5a족이죠. 전체가 5개의 밸런스 일렉트론이고 2s에 2개, 2p에 3개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3개의 일렉트론이 부족하고 나이트로젠은 따라서 3개의 코블런트 본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설명 빠져 있는데요. 중요한 옥시전, 설퍼도 같은 경우죠. 물론 설퍼와 옥시전이 6A에 속하긴 하지만 최외곽 전자는 레벨 하나가 설퍼가 더 올라가요. 3P에서 최외곽 전자가 되고 옥시전은 2P까지가 일렉트론을 채울 수가 있어요. 자, 옥시전 같은 경우는 전체 6개의 밸런스 일렉트론으로 구성이 되고 2s2, 2p4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옥텟 룰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옥시전은 2개의 일렉트론만 더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옥시전은 코벌런트 본드는 2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할로겐 종 4개, 플로로, 브롬, 아이오딘은 7A족에 속해 있고요. 공통적으로 보면 7A이기 때문에 옥텟 룰을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개의 일렉트론만 더 다른 애텀으로부터 쉐어링을 해주면 돼요. 따라서 플로로, 브로모, 아이오딘, 할로겐 4개의 애텀은 모두 공통적으로 본드를 하나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요거는 하이드로젠은 일렉트론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있는 하나를 다른 애텀과 쉐어링을 해버리면 안정한 옥텟이 되겠죠. 그래서 하이드로젠은 1개의 본드, 카본은 4개, 나이트로젠은 3개, 옥시전은 2개, 그 다음에 할로겐은 하나, 이렇게 코벌런트 본드를 합니다. 자, 매우 중요한 유기화학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이드로젠과 카본, 요 A그룹과 나이트로젠, 옥시전, 할로겐의 를 B그룹이라고 했을 때 A그룹과 B그룹의 차이점이 하나 또 있어요. 매우 중요한 차이점. 하이드로젠과 카본은 본딩을 하고 나면 더 이상 남아있는 프리한 일렉트론이 없어요. 그렇죠? 여기 표기가 안 돼 있죠? 반면에 나이트로젠은 3개의 본드를 하고 있고 도트 2개가 있는 롬페어 일렉트론 혹은 난본딩 일렉트론 한 쌍이 존재해요. 자, 옥시전이나 설퍼는 2개의 본드를 하고 있고 이번에는 2쌍의 난본딩 일렉트론 혹은 롬페어 일렉트론이 존재를 합니다. 할로겐은 난본딩 일렉트론이 3쌍이에요. 각각. 그렇죠? 자, 해서 하이드로젠 카본과 나머지 헤테로 애텀들의 차이는 난본딩 일렉트론이 있다 없다의 차이점. 이게 매우 오게닉 리액션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롬페어 일렉트론 혹은 난본딩 일렉트론 같은 말이에요. 난본딩 일렉트론 혹은 롬페어 일렉트론, 이렇게 이제 2개의 데피니션이 있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본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 베일런스 일렉트론을 롬페어 일렉트론. 그래서 롬페어 일렉트론 한 쌍을 이루고 있어요. 그게 이제 한 쌍이냐 두 쌍이냐 이런 차이만 있는 것이죠. 할로겐 세 쌍이 있는 것이고, 나이트로젠 설명을 다 했어요. 보면 3개의 본드를 하고 있지만 난본딩 일렉트론 혹은 롬페어 일렉트론이 한 쌍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밸런스 본드 시어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코블런트 본드를 설명을 하는 챕터 1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이론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밸런스 본드 시어리는 그냥 특별한 이론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카본의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공부를 하게 되면
오비탈과 오비탈이 가까이 가면 오버랩이 되게 돼요. 그러면 새로운 본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본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고, 하나는 시그마 본드, 매우 안정한 상대적으로, 두 번째는 파이 본드. 이 두 가지를 이제 원에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런 이론이 베일런스 본드 시열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이렇게 한 단락으로 나와 있어요. 코벌런트 본드는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면, 두 개의 애톰이 다가가요, 가까이. 점점 오비탈이 이제 이렇게 다이아메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겹치는 이 영역부터는 코벌런트 본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렉트론을 그러니까 오비탈인 것이죠. 오버랩이 되는 그걸 통해서 본드를 만드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하이드로젠 두 개가 만나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수소 몰레큘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오비탈은 좌우가 형태가 달라요. 왼쪽은 애토믹 오비탈이에요. 두 개의 하이드로젠의 애토믹 오비탈. 오른쪽은 H2가 된 몰레큘러 오비탈이에요. 그래서 모양이 좀 다르죠. 슈페리칼하고 여기는 좀 두 개의 원이 이렇게 시메트릭하기 하지만 슈페리칼한 것은 아니죠. 모양도 달라지게 되죠. H2 본드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두 개의 1s에 존재하는 일렉트론이 두 개의 1s 일렉트론 혹은 1s 오비탈이 오버랩을 하게 되면 하이드로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본드, 코벌런트 본드, 요거는 시그마 본드예요. 시그마 본드. 자, H2. 그래서 요렇게 생긴 요 모양은 시그마 본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메트릭해요. 중간에 요 기준점을 해서 좌우 H2가 시메트릭한 그런 특성을 가진 시그마 본드를 만듭니다. 모양은 실린더처럼 생겼죠. 실린더. 시페리칼하고 실린더처럼. 자, 이때 두 개의 하이드로젠 애톰이 몰레큘 하이드로젠을 만났을 때 에너지 레벨이 낮아지겠죠. 몰레큘이 되면. 왜? 모 스테이블하기 때문에. 그러면 애토믹 두 개의 하이드로젠 애토믹 오비탈의 에너지 레벨이 여기 있다고 하면 몰레큘이 되면 낮아져요. 이렇게 낮아지겠죠. 요 두 개의 에너지 차이. 하이드로젠인 경우는 약 436 kJ/mol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정도의 에너지가 릴리스, 발열 반응이 되겠죠. 릴리스가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때 나오는 에너지 값을 우리가 하이드로젠 시그마 본드의 본드 스트렝스다라고 정의를 내리게 돼요. 본드 스트렝스. 자, 본드 스트렝스는 계량화 시킬 수가 있고, 모든 본드를 다 계량하기는 쉽진 않지만, 중요한 본드들은 상당 부분 계량화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본드 스트렝스가 절대 수치가 높다는 의미는 이 본드를 끊어내기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좀 더 스테이블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 절대적인 숫자의 의미가. 자, 이 본드 스트렝스의 에너지 값. 여기 나와 있지만 만약에 이 본드를 끊는 에너지 값도 436kJ이 되겠죠. 이때는 에너지를 흡수를 해줘야 돼요. 흡열 반응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가는 반응인 것이죠. 자, 두 번째, 본드 랭스. 그러면 두 개의 애톰 간의 랭스가,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하는 것이죠. 두 개의 하이드로젠 애톰이 멀리 떨어져서 있을 때는 각각 애토믹 오비탈로 있어요. 점점 다가가게 되면 가장 낮은 에너지 값을 가지는, 이게 가장 몰레큘이 된다는 이야기죠. 요 낮은 에너지 값이. 이때의 길이. 하이드로젠인 경우는 74 피코메타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본드 랭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본드 랭스를 갖는 이 시점에서의 에너지 값이 가장 낮은 에너지 레벨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게 더 다가가기 때문에 오히려 리펄전에 대해서 에너지가 다시 올라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대부분 여기서 이제 안정하게 유지를 하겠죠. 더 다가가기는 쉽지는 않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밸런스 본드 시어리어에 대한 간단한 개념을 설명을 했고, 자, 이제 카본의 크게 세 가지 그 코밸런트 본드 형태를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만 이해를 잘 해주면 나머지 sp2, sp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sp3 오비탈. 자, 요거는 싱글 본드를 만드는 오비탈이에요. 카본은 크게 4개의 베일런스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고 2s에 2개, 그 다음에 2p에 2개니까 2px 하나, 2py에 하나, 그리고 2pz는 i 비어져 있겠죠, 그죠? 그렇게 4개의 베일런스 일렉트론을 갖고 있어요. 자, 저 모양을 볼게요. 요게 s 오비탈은 스페리칼하죠. 이런 모양을 갖고 있겠죠. 이게 2개의 일렉트론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2px는 여기에 일렉트론이 하나, 그리고 2py의 일렉트론이 하나, 2pz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하나, 둘, 셋, 넷, 4개 베일런스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그렇다는 이야기는 스페리칼한 일렉트론이 2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텀블벨인데 Y축으로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는 거, X축으로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는 또 조금 다른 방향이 다른 것이죠. 2개의 파이 일렉트론이 있어요. 근데 카본은 이 그림이 이제 뒤에 나올 텐데, 카본은 4개의 싱글 본드를 하는데 이 4개의 본드가 모양도 동일해요. 본드 랭스도 동일하고 본드 스트렝스도 동일하고. 자, 그 이야기 예를 들어서 메탄이라고 볼게요. 카본의 4개의 하이드로젠이 각각 싱글 본드를 통해서 본드를 만들었어요. 이때 4개의 CH 본드는 아이덴티컬해요. 물론 테트라헤드로 하죠. 3.5 구조로 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크게 보면 스페리칼한 일렉트론이 2개고 텀블벨이 2개인데 어떻게 똑같은 모양의 이러한 본드를 할 수가 있을까? 이게 그 퀘션이었던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카본이 여기 중간에 있고 하이드로젠이 각각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있다고 보면 되겠죠. 4개의 동일한 CH 본드는 그냥 이 상태로 본딩을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변형이 일어납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생긴 모양은 요 파이 일렉트론의 텀블벨하고 조금 비슷한데, 요거와 요 두 개의 차이점은 좌우가 대칭이에요. 여기도 뭐 위아래가 대칭. 하지만 변형된 오비탈은 한쪽은 적고 그 다음에 한쪽은 커요. 자, 그렇게 언시미트릭한 요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변형된 오비탈을 만들고, 먼저 카본이, 그런 다음에 요게 이제 4개가 만들어지겠죠. 4개의 변형된 오비탈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각각 하이드로젠이 4개가 붙게 되면 이렇게 해서 동일한 4개의 메탄을 만들게 된다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그 변형된 새로운 모습의 오비탈을 만드는 것에 참여하는 일렉트론의 오비탈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sp3잖아요. 그러면 s 오비탈에 있는 일렉트론 하나, 파이 오비탈에 있는 일렉트론 3개가 이 하이브리다이제이션에 참여를 해서 이러한 새로운 오비탈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요거하고 잘 안 맞죠, 숫자가. 이게 1, 3가 아니고 2, 2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참여한 것이 1, 3예요. 자, 그 이야기는 2s에 있는 2개의 일렉트론이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 되기 전에 이 일렉트론 중에 하나가 pz에 있는 파이 오비탈로 변형을 먼저 하게 돼요. 하나가. 그러면 요 오비탈을 만들기 전에 2s 스페리칼 일렉트론은 하나, 그리고 px에 하나, py에 하나, pz에 하나, 이렇게 해서 파이 일렉트론이 3개, 그리고 s 일렉트론이 하나가
하이브리다이제이션에 참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sp3다라고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싱글 본드를 만드는 코벌런트는 sp3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 되어 있는 오비탈이 만들어집니다 하는 것이죠. 본드를 만들기 전에. 그래서 s오비탈은 이런 이제 숨겨놨어요. 하나의 s오비탈과 세 개의 sp3의 세 개의 p 오비탈이 네 개의 동일한 그리고 언시미트릭하죠. 언시미트릭한. 물론 이제 테트라헤드로 하는 것은 동일해요. 이러한 형태의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 되어 있는 오비탈을 만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각각 4개가 하이드로젠과 시그마 본드를 만들게 되면 메탄을 만들 수가 있어요. 메탄. 자, 이제 그 몰레큘 구조가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카본이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해서 먼저 s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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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3 오비탈이 돼요. 그렇죠? 새로운 오비탈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4개의 하이드로젠은 고유의 s-오비탈이 그냥 있으면 돼요. 한 개의 일렉트론만 있는. 그래서 하이드로젠의 s-오비탈과 카본의 sp3 오비탈이 서로 오버랩을 해서 sp3 시그마 본드를 만드는 것이죠. 그게 4개가 동일해요. 이 본드, 이 본드, 이 본드 다 동일해요. 그래서 이때 그 본드 랭스는 카본과 하이드로젠 간의 본드 랭스는 약 109 피코메타. 그 다음에 본드 앵글은 109.5도에서 테트라헤드롤한 가장 이론적으로 109도가 이론적이에요. 109도 테트라헤드롤은 거의 109도에 가깝죠. 109.5도니까. 이렇게 본드를 만드는 것이 메탄이에요. sp3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통해서. 자, 그리고 이때 CH 본드의 그 본드 스트렝스는 약 439 kJ/몰 정도가 됩니다. 자, 이제 카본과 하이드로젠 간의 sp3는 방금 설명을 했고, 그게 이제 자, 요거는 에탄이에요. C2, 그러니까 CH3, CH3 이렇게 전체적으로 7개의 싱글 본드를 가지고 있는 에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에탄은 6개의 CH 본드를 갖고 있어요. 방금 이야기했던 메탄이랑 동일해요. 그죠? S 오비탈과 sp3 오비탈 간의 시그마 본드가 6개가 있는 것이에요. 자, 다른 본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카본과 카본 간에 있는 싱글 본드. 요거는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싱글 본드를 만드는 오비탈의 형태가 반이 다른 것이죠. 왜? 카본과 카본 간에 싱글 본드를 한 거니까. 그죠? 카본과 하이드로젠은 sp3 그 다음 s본드 간에 시그마 본드 있지만 여기 있는 싱글 본드는 sp3 sp3 간에 싱글 본드예요. 그쵸? 그래서 에탄은 7개의 동일한 싱글 본드이긴 하지만 굳이 그 오비탈 본드를 만드는 오비탈의 그 형태를 나누게 되면 2가지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6개의 싱글 본드는 카본의 sp3와 하이드로젠의 s 오비탈 간의 시그마 본드. 반면에 카본 간의 싱글 본드요. 하나는 2개 카본의 sp3 하이브리다이제이션 되어 있는 오비탈 간의 시그마 본드. 그리고 7개 전체가 다 시그마 본드예요. 그런 특성을 이해해주면 요 위에 거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2개의 카본은 각각 카본의 sp3 오비탈이 오버랩을 해서 시그마 본드를 만드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에탄이 만들어지고 이때 CH 본드 스트렝스는 421 kJ/몰 정도가 되고 이제 카본 여기를 끊는 거, 요 본드 스트렝스는 좀 약해요. 377 kJ/몰 정도. 그래서 싱글 본드 에탄인 경우는 카본과 카본 간의 본드 스트렝스는 377 kJ/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본드 랭스는 154 피코미터가 돼요. 굉장히 109도에 가깝기 때문에 본드 앵글은 테트라헤드롤한 그런 특성을 갖습니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조금 입체적인 모양을 보도록 할게요. 에탄 2개의 카본 간의
sp3, sp3 시그마 본드를 만들고 이때 각도는 111도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테트라 헤드롤 해요. 그리고 본드 랭스는 154 피코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더블 본드에 대한 두 번째 sp2는 새로운 본드 형태, 즉 파이 본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더블 본드와 트리플 본드에는 각각 한 개와 두 개의 파이 본드가 존재하게 돼요. 자, 그래서 파이 본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만 이해를 해주면 나머지는 sp3하고 동일한 그런 형태가 돼요. 자, sp2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은 여기 이제 sp3하고 다른 것은 하이브리다이제이션에 참여한 파일렉트론의 일렉트론 숫자가 하나가 적죠. 두 개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s 오비탈에 있는 한 개, 그리고 p 오비탈에 있는 두 개, 즉 네 개가 아니고 세 개의 일렉트론이 변형에 참여를 한다는 것이죠. 하이브리다이제이션에.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밸런스 쉘이 4개의 일렉트론인데 3개는 하이브리다이제이션에 참여를 해요. 그래서 sp2가 되고 하나 일렉트론은 그냥 남아있어요. 그 일렉트론이 파이 일렉트론이 되겠죠. 파이 오비탈을 갖고 있는. 얘는 그냥 남아있어요. 자, 그게 sp2에 대한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 sp2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한 개의 s 오비탈과 두 개의 파이 애토믹 오비탈이 하이브리다이제이션에서 세 개의 sp2라는 변형된 오비탈을 만드는 것이죠. 세 개. 자, 그러다 보면 이 세 개이기 때문에 sp2는 일단 플래너해요. 이제 더 이상 테트라헤드롤 하지가 않죠. 세 개니까 이렇게 한 평면에 다 존재할 수가 있죠. 그죠? sp2, sp2, sp2 한 평면에 존재할 수가 있어요. 플래너하고 그리고 세 개이기 때문에 이 본드 앵글은 120도가 되죠. 109도, 111도 이런 게 아니고 120도가 돼요. 평면에 다 존재하고 있고. 자, 이렇게 해서 동일한 세 개의 sp2 오비탈을 먼저 만들고, 그러면 여기 하이드로젠, 하이드로젠의 s 오비탈하고 본드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sp3와 다른 점, 이제 여기인데, 밸런스 쉘에 한 개의 파이 일렉트론이 남아있다고 그랬죠. 변형을 하지 않고. 그게 이제 그림이 덤블 쉘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위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되겠죠. 위에서 우리 관점에서 옆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파이 오비탈의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브리다이제이션에 참여하지 않는 한 개의 파이 오비탈은 이 sp2 평면 오비탈의 수직 방향으로 존재를 합니다 하는 퍼펜디큘러한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자, 뒷페이지 나오겠지만 또 다른 카본 sp2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카본이 있다고 하면 역시 여기도 변형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파이 오비탈이 존재하겠죠. 수직으로. 이 카본과 카본이 만약에 오버랩을 하는 경우에 세 개의 시그마 본드를 하이드로젠은 이미 본딩을 하고 있고 카본과 카본 간의 시그마 본드도 가능해요. 그거는 이제 여기에 의해서 나오겠죠. 요 sp2 간의 시그마 본드를 할 거예요. 이 파이 오비탈은 옆으로 사이드웨이로 오버랩을 하게 돼요. 사이드웨이로. 그렇죠? 그래서 sp2, sp2 간에는 그냥 시그마 본드를 만들고 평면선으로 수직으로 있는 파이 오비탈은 사이드웨이로 해서 새로운 본드를 만들게 돼요. 이게 파이 본드가 되는 것이죠. 그 개념을 뒤에 설명이 이제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더블 본드를 가지고 있는 카본 2개짜리 그리고 하이드로젠 4개는 에틸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2개의 sp2 하이브리다이제이션 되어 있는 오비탈은 오버랩을 통해서 시그마 본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하이브리다이제이션 되지 않는 한 개의 파이 오비탈은 사이드웨이로 오버랩을 해서 파이 본드라는 이 본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블 본드나 트리플 본드인 경우는 본드의 종류가 두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나는 시그마 본드, 하나는 파이 본드.
그래서 이 두 개를 굳이 비교를 하게 되면 시그마 본드가 more stable해요. 그래서 이 더블 본드나 트리플 본드의 그 에너지가 가해졌을 때 본드 스트렝스보다 더 강한 에너지가 가해졌을 때 파이 본드가 먼저 끊어지기 시작해요. 알았죠? 그래서 이 파이 본드가 끊어지면서 이 파이 본드를 이루고 있던 그 일렉트론, 한 쌍의 일렉트론이 뭔가 또 다른 반응에 레이전트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여러분들 뭐 1학기 때 이제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좀 공부를 하겠지만 그 후반 쪽에서 2학기가 되면 상당한 다양한 반응들이 이 파이 본드로부터 나오는 파이 본드가 끊어지면서부터 발생이 되는 한 쌍의 롬페 일렉트론이 어떻게 다른 애텀과 반응을 해서 오게닉 리액션을 하는지 이런 게 2학기 때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에틸렌 같은 경우 두 개의 카본 간의 더블 본드를 만드는데 그 더블 본드는 시그마 본드하고 파이 본드 요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시그마 본드는 sp2 두 개 카본의 sp2 오비탈 간의 시그마 본드, 그리고 파이 본드 간의 사이드웨이에 의한 파이 본드, 파이 오비탈 그래 파이 본드,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더블 본드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더블 본드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에틸렌이에요. 그래서 C2H4예요. 그래서 CH 4개의 싱글 본드, CH 본드는 S 오비탈, sp2 오비탈 간에 각각 4개의 시그마 본드가 있고, 요 싱글 본드죠. 이제 sp2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요거라고 그랬어요. 요 더블 본드. 그래서 카본과 카본 간에 더블 본드를 통해서 4개의 일렉트론을 쉐어링을 하고 있지만 이 두 개의 더블 본드는 하나는 시그마 본드, 하나는 파이 본드예요. 그렇죠? 하나는 시그마, 하나는 파이 본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카본의 sp2 더블 본드인 경우는 에틸렌, 당연히 싱글 본드, 에탄의 싱글 본드보다는 짧고, 그리고 하지만 스트롱그한, 더 강한, 브레이킹이 되기 위한 더 스테이블한 그런 특성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본드 스트렝스를 비교를 해보면 에탄에서 sp3 싱글 본드는 377kJ/몰이라고 그랬어요. 반면에 요 두 개의 본드를 다 끊어내기 위해서는 거의 2배에 가까운 728kJ/몰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스테이블 혹은 스트롱그한 본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본드 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짧다라고 그랬어요. 약 한 싱글 본드보다는 20피코미터 정도 더 짧아졌네, 그죠? 134피코미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 각도는 거의 120도에 가깝죠. 121.3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파이 본드가 있어서 살짝 조금 이 1.3도가 아이디얼한 120도보다 조금 더 커지긴 했지만 120도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트리플 본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sp 오비탈인데요. 아세틸렌 C2H2예요. 그래서 아세틸렌인 경우는 트리플 본드를 가지고 있어요. 카본과 카본 간의 본드가 트리플 본드. 그래서 이 트리플 본드는 본드가 3개, 싱글 본드가 하나, 둘, 3개로 이루어져 있고, 따라서 6개의 일렉트론을 쉐어링을 하고 있는 특징을 갖는 게 트리플 본드예요. 자, 이때 SP는 이제 쉽게 이해가 되겠죠? 먼저 카본에서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은 S 오비탈에 하나, P 오비탈에 하나, 전체적으로 2개의 하이브리다이제이션 된 오비탈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SP 하이브리다이제이션에서 2개의 일렉트론은 SP 하이브리다이즈드 오비탈을 만들고, 남아있는 2개의 P 오비탈은 그냥 변함없이 남아있다가 2개의 카본이 만났을 때 사이드웨이에 의해서 각각 파이 일렉트론을, 파이 본드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2개의 파이 본드를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런 특징이 sp2와 sp와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고, sp
하이브리다이션이 된 오비탈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번들 랭스는 180도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리니어하고, 이거는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개의 파이 오비탈은 이 X축을 중심으로 Y축의 파이 오비탈이 그냥 남아있고, Z축으로 또 하나가 파이 오비탈이 남아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PY와 PZ는 두 개가 오버랩을 하게 되면 두 개의 카본이 두 개의 파이 본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모양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카본이 두 개의 sp 하이브리다이션 오비탈을 만들고, 여기에 이제 HH가 본딩을 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 덤블벨로 되어 있는 게 두 개씩 있죠, 그죠? 파란색이 또 두 개 있고 해서 하나는 Y축, 하나는 G축으로 이렇게 해서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 되지 않는 두 개의 파이 오비탈은 두 개의 파이 본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림이 SP2는 SP는 좀 복잡한데, 자, 그래서 일단 그 SP 하이브리데이션을 한 카본은 먼저 카본과 카본이 만나서 SP, SP, 시그마 본드를 하나 만들 수가 있겠죠. 요거는 이제 하이브리데이션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개의 남아있는 그 파이 오비탈은 PG, PY, 요거는 각각 또 사이드웨이 오버랩을 통해서 두 개의 파이 본드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카본과 카본이 만났을 때 SP인 경우는 카본과 카본 사이는 먼저 시그마 본드 하나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SP, 그 다음에 SP에 시그마 본드, 그 다음에 두 개의 파이 본드를 만들게 돼요. 그게 이제 각각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림이 좀 보기가 좀 어려운데, 자, 이렇게 이게 더 심플하네요, 그죠? 그 아세틸렌에서 C2H4, SP 하이브리다이션을 통해서 이 세 개의 트리플 본드 중에 하나가 시그마 본드예요. 시그마 본드. 그거는 SP, SP 오비탈이 만나서 시그마 본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파이 본드예요. 파이 본드는 하이브리다이제이션 하지 않는 PY, PG 두 개의 오비탈이 오버랩이 돼요. 사이드웨이로 오버랩이 돼요. 그렇게 해서 트리플 본드를 만드는 것. 따라서 180도의 본드 앵글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트리플 본드의 본드 랭스는 더블 본드의 134 피코미터보다 또 좀 짧아졌어요. 하지만 본드 스트렝스는 약 50% 정도 더블 본드보다 더 스트롱그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SP3의 카본 SP3보다 카본 카본의 SP2 본드의 스트렝스가 거의 한 2배 정도 스트롱해지고, SP 트리플 본드가 되면 또 50% 정도 더 스트롱해진다. 이제 마지막 테이블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트리플 본드는 따라서 6개의 일렉트론을 쉐어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중에 시그마 본드는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파이 본드입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싱글, 더블, 트리플 본드 를 비교해 보면 가장 짧은 본드 랭스, 그리고 가장 스트롱한 그런 카본 간의 본드 스트렝스를 갖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 테이블에 이제 잘 정리를 해주고 있네요. 이 세 개를 비교를 해보면 될 거예요. 왜냐면 요거는 카본과 하이드로젠 간에 그냥 싱글 본드로만 있기 때문에 요거하고 조금은 상황이 다르죠. 에탄은 카본 간의 싱글 본드예요. sp3, sp3. 그리고 에틸렌은 카본 간에 더블 본드가 있어요. 즉 sp2, sp2. 그리고 아세틸렌은 카본 간에 트리플 본드예요. sp, sp. 그래서 이 세 종류의 다른 하이브리다이션을 통해서 그 싱글 본드, 더블 본드, 트리플 본드를 만든 것이죠. 자, 요거 본드 스트렝스하고 본드 랭스를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하게 되면 sp3, sp3 싱글 본드의 본드 스트렝스는 377, 더블 본드는 거의 2배예요. 728. 트리플 본드가 되면 또 한 50%까지는 안 되네요. 그래서 한 3, 40% 증가를 하네요. 그죠? 965. 이렇게 해서 가장 안정한 스트롱한 것은 트리플 본드, 가장 위크한 것은 싱글 본드예요. 본드 랭스는 반대죠. 가장 길고 154, 그 다음에 더블 본드가 중간 134 피코메타, 트리플 본드가 제일 짧아요. 120 피코메타. 자, 이게
세 종류의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싱글 본드, 그리고 더블 본드, 트리플 본드에 대한 특징을 정리를 잘 해놨네요. 자, 카본은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되었고, 카본이 아닌 다른 나이트로젠, 뭐 옥시전, 설퍼 이런 애텀은 어떻게 될까요?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해요. 하긴 하지만 카본처럼 명확하게 안정한 그런 몰리큘을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그 화학적인 특성이 이론적으로는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 되지만 그렇게 카본처럼 중요하지는 않다. 하지만 한번 정리해 볼 필요는 있겠죠. 자, 나이트로젠인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메칠아민 같은 CH3NH2 나이트로젠이 있고 여기는 럼페 일렉트론 한 쌍이 하나의 오비탈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3개의 본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 럼페 일렉트론도 나이트로젠 간에 오비탈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본딩을 하나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카본의 테트라헤드럴하고 거의 특성이 비슷해요. 단지 이 본드 앵글이 110도 혹은 107도 정도. 그래서 109도보다는 NH와 NR 그룹의 본드 앵글이 조금 더 벌어지긴 하죠. 그죠? 뭐 그런 차이가 있긴 해도 어차피 이 경우도 테트라헤드럴 하기 때문에 이때 나이트로젠을 우리가 sp3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자, 옥시전은 두 개의 럼페 일렉트론이 각각 마치 본딩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실제 그 코밸런트 본드는 두 개가 존재하는 것이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카본처럼 네 개의 싱글 본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봐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OHOR의 본드 앵글은 109도에 상당히 가깝죠. 108.5도. 따라서 역시 옥시전도 테트라헤드럴한 그런 특성을 가집니다. 라고 정의를 내리면 돼요. 자, 설퍼도 똑같아요. 옥시전하고 거의 똑같은데요. 두 개의 난본딩 일렉트론이 마치 본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고, 역시 두 개의 싱글 본드로 존재하고 있고, 단 옥시전과 설퍼의 차이점은 이 설퍼는 밸런스 쉘이 3P잖아요. 그죠? 반면에 옥시전은 2P예요. 그래서 3P가 훨씬 넓은 그런 오비탈을 갖기 때문에 이쪽으로 본드 앵글이 더 스퀴즈를 많이 하겠죠. 그죠? 이 넓은 오비탈이. 따라서 109도보다는 훨씬 좀 좁아져요. 본드 앵글이. 많이 좁죠. 하지만 테트라헤드라는 특성은 똑같아요. 테트라헤드. 요거는 한 99, 메칠인 경우는 99도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설퍼 역시 sp3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하는 것은 나이트로젠, 옥시전, 카본 동일해요. 하지만 굳이 차이점을 찾자면 이 본드 앵글이 좀 차이가 109도로부터 많이 나게 됩니다. 아이디얼한 테트라헤드럴 109도 앵글보다 좀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것은 설퍼가 3P 절각 전자가 있어서 오비탈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 챕터 1 파트 2의 핵심 내용은 다 끝이 나게 됐어요. 자, 여러분들 그 이제 복습을 할 때 그 맥머리 그 텍스트를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읽어 나가다 보면 PPT 오늘 그 영상 내용들이 그런 의미였구나 하는 것들을 쉽게 이렇게 리마인드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밸런스 본드 시리 뭐 중요한 것은 끝이 났고 유사하긴 해요. 두 번째 그 이론에 해당되는 모레큘 오비탈 시리. 자, 요거는 그냥 두 개의 오비탈이 그 성격이 다른 두 개의 오비탈을 정의를 해놓고 거기에 일렉트론과 에너지 레벨을 맞추어서 해석을 하는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때 두 개의 몰레큘 오비탈이 뭐냐 하면 하나는 본딩, 하나는 엔티본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딩과 엔티본딩은 아마 일반화학하고 유기화학에서 주로 그 사용하는 그런 단어인데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때 그라운드 스테이트, 엑사이티드 스테이트 이런 것들을 배웠을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럼 훨씬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라운드 스테이트, 본딩 몰레큘 오비탈은 몰레큘 오비탈이에요. 근데 에너지 값이 보면 낮아요. 왜? 낮은 몰레큘
에너지 값이 낮은 몰레큘이기 때문에 거기는 본딩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높은 에너지 값을 갖고 있는 excited state 혹은 anti-bonding molecule orbital은 평소에는 항상 비워져 있어요. 하지만 ground state에 있는 일렉트론이 높은 에너지를 받게 되면 순간적으로 excited state로 잠시 이동을 했다가 다시 에너지가 없어지게 되면 안정한 ground state로 떨어지는, 그래서 본딩을 하고 있는 몰레큘 오비탈과 평소에는 비워져 있는 엔티본딩 오비탈, 이 두 개를 가지고서 몰레큘을 해석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가 엔티본딩이에요. 자, 엔티본딩은 서로 수학적인 대수가 하나가 플러스면 여기 마이너스. 그래서 오버랩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렉트론 덴시티 여기 노드가 만들어져요. 여기 엔티본딩이에요. 반면에 본딩 오비탈은 일렉트론을 쉐어링을 하고 있죠. 즉 그 오비탈이 본드를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본딩 오비탈은 그라운드 스테이트 혹은 홈이라고 우리가,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그 이름이 동일한 의미예요. 본딩 몰레큘 오비탈 혹은 그라운드 스테이트 혹은 호모. 호모는 highest occupied molecular orbital이죠. 자, 높은 에너지 값에 있는 것은 비워져 있는 anti-bonding molecular orbital이 있고, 요거는 excited state다라고 이름을 별도 이름이 또 있고, 그다음에 혹은 루머라고 할 수도 있어요. 즉 lowest unoccupied molecular orbital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두 개의 애토믹 오비탈이 있다면 본드를 만들게 되면 안정한 본딩 오비탈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죠. 같은 의미예요. 본딩 오비탈은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동일한 수학적 수학적인 기호를 갖고 있는 그런 오비탈이 만나는 것이고, 엔티본딩은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본딩이 안 되겠죠. 그래서 노드가 꼭 존재하는, 그리고 에너지 값은 높고, 여기는 그라운드 스테이트, 엑사이티드 스테이트, 호모 혹은 롬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오게닉 컴파운드를 손이나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일들이 이제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고 알아보기가 쉽게 할까? 그래서 이제 루이스 스트럭처 점 일렉트론 도트를 통해서 하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나마 조금 라인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 케이클러 스트럭처가 조금 낫긴 한데, 얘도 보면 좀 번거로워요. CH 일일이 선을 다 그어야 돼요. 그래서 이 케이클러 스트럭처보다는 조금 더 쉽게 컨덴스드 스트럭처로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이 컨덴스드 스트럭처인 경우는 카본과 카본의 혹은 CH는 선을 굳이 긋질 않고 그냥 쭉 쓰면 돼요. CH3 선 없이 CH2, CH, CH3. 단 사이드 체인으로 나와 있는 요런 다른 그룹이 있는 경우는 이 카본과 카본 간에 이렇게 꼭 라인을 표시를 해주는, 이 라인 표시가 가장 최소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게 컨덴스드 스트럭처고, 이 컨덴스 스트럭처 이 모양이 이런 방식이 가장 우리가 많이 현재 이 화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컨덴스 스트럭처를 많이 쓰게 되겠죠. 뭐 CH3가 두 개가 연속 이렇게 동일하게 있다 그러면 괄호에서 이렇게 2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죠. 그죠? 컨덴스 스트럭처 쓰는. 그 다음에 자, 요거 스켈레톤 스트럭처라는 게 있는데, 마지막 네 번째 요거는 가장 하이 레벨의 그 표현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라인으로만 그냥 쑥쑥쑥 써요. 카본 하이드로젠 굳이 쓰지 않아요. 카본 하이드로젠 여기 CH2가 있는 것이에요. 다 숨겨놨어요. 여기는 그냥 카본이 있고, 여기 CH가 있는 것이고 CH2가 있어요. 그래서 카본과 하이드로젠은 따로 표기를 안 해요. 그냥 본드가 싱글이냐 더블이냐 싱글이냐 요거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 카본과 하이드로젠에 이해가 되는,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면 이제
좀 초기엔 힘들겠죠. 적어도 대단히 열심히 해서 오랜 기간 동안 구조를 보고 있는 경우, 그렇지 않다면 이제 요 그림하고 calculus structure하고 skeletal structure, 이게 동일한 사용법이라는 것이죠. 요걸 딱 보면 여기는 CH3가 있구나, 숨겨져 있구나. 여기 CH3 숨겨져 있죠. 여기 CH2가 숨겨져 있죠. 그 다음에 여기 C, 카본이 숨겨져 있죠. CH가 여기 CH, 여기 CH2 이렇게 카본과 하이드로젠은 표기를 안 하는 것이에요. 단 다른 애톰들은 이렇게 표기를 해줘야 돼요. 자, 이건 이제 벤젠링에 OH 알코올이 있는 카본이 아닌 경우는 표시를 해줘요. 얘마저 숨겨버리면 큰일 나죠. 여기 뭐가 있는지 그냥 얘를 숨겨버렸다 이렇게. 그럼 여기 CH3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 카본과 하이드로젠은 숨기기 때문에. 하지만 다른 것들은 이렇게 표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보면 매우 간단하게 구조를 그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스켈레털 스트럭처. 이거는 컨덴서 스트럭처를 조금 더 쉽게 빨리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오늘 이제 그 챕터 1 여러분들 그 파트 2 공부를 다 했고요. 코버넌트 본드를 만드는, 그렇게 해서 시그마 본드와 파이 본드라는 두 종류가 존재하는 것이고, 파이 본드가 좀 더 유기화학 반응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파이 본드는 더블 본드와 트리플 본드의 존재를 하는 것이죠. 더블 본드는 한 개, 트리플 본드는 두 개의 파이 본드가 존재를 하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카본인 경우에 싱글 본드를 만들게 되면 sp3 하이브리다이제이션 한 것이고, 더블 본드는 sp2, 트리플 본드는 sp 하이브리다이제이션 한 그런 본드라고 총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번 3월 10일 수요일은 챕터 2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